자, 이 시간은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한국인이 파렴치한 분량을 만드는 그 이유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품질을 만드는 4대 요소가 있고 조직을 만드는 형성하는 4대 요소라는 게 있어요. 자, 결혼 하시려면은 이제 가정을 이루려 가정이 최소한의 조직 안에요. 조직 중에서 그죠? 제일 작은 조직 안에요. 그 가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남편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죠. 남편감. 그 다음에는 돈이 있어야죠. 물론 돈 그렇죠. 예, 돈. 예. 경제적인 그 감각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개 보면은 이제 뭐 사람과 기술과 자본과 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신랑감이 있어야 되고 신랑감은 첫째 남자여야 되고 여자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신랑감 뭐 요새는 또 뭐 외국 뭐 이상한 데서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대요. 근데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봐가지고 남자의 기능이 있어야죠. 남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이 없으면 그야말로 중앙청이 없으면 남자 노릇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좀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힘. 자, 여기서 이제 잘 우리가 원인을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배가 안 나선 원인을, 아픈 병이 안 나선 원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파렴치한 분량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어디요? 중국이죠. 예. 기술의 원조국, 미국, 독일. 돈이 제일 많았던 나라, 일본과 지금 이제 중국. 힘자랑하고 무기만 만들다 망한 나라, 구소련. 이걸 우리가 지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포에 가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구소련 이런 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지금도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도 사실 굉장히 이 나라로부터 뭐 엊그저께 뭐 텔레비 보니까 미국의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한국 국방비를 뭐 100% 돼야 되고 뭐 철수도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말을 하나 봐요. 그것 때문에 방송에서 이슈로 잡아갖고 걱정스러운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저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도 이 4대 G7, G8, G4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 가서 역사나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못 배우고 좀 소홀히 했고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그런 중요하게 다루는 학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배론이라는 학문이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얘네들 얘기로는 지배론인데, 지배의 학문인데, 제가 생각하고 조속한 표현으로는 노예를 만드는 프로세스예요, 이게. 어떤 단체를, 개인을
국가를 만났을 적에 이론이 뭐냐? 그렇게 만났을 적에 이 사이클에다가 대고 1세대를 세뇌화시키고 이렇게 바꾸에 돌리고 1세대는 30년이고 그죠? 1세기는 1세기만 잘 옆으로 튀쳐나가지 못하게 다스리면 그 민족이나 그 단체나 그 개인은 영원히 목표도 자기 기준도 설계도 못하고 자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바보 멍청이가 되니까 이 바퀴에 넣고 돌려라 하는 게 이 노예 프로세스 지배론이.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는 국가관을 없애라 이거예요. 이 일제 36년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마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질 거예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딱 되면서 조인이 되면서 나라 말, 나라 글, 나라 이름 쓰게 했어요? 못 쓰게 했어요? 그것부터 못 쓰게 했어요. 사람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학교에서 교과서 말, 한국말, 국가 이름, 한글 못 쓰게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호도 못 쓰게 했잖아요. 예. 나라 국가관을 없애라. 그러면 나라 생각을 안 하게 된다. 돈 주면 조선 기술 팔아먹는 사람 된다. 돈 주면 가짜 원전 케이블 갖다 넣는 사람 된다. 돈 주면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가짜 건물 만드는 사람 된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네. 돈 주면 국가 기밀 팔아먹는 장군 나오게 된다. 그래,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민족 정기를 말살시켜라 그랬어요. 민족 정기를 말살시켜라. 백두대간에 뭘 박아놨어요? 그렇죠. 새말뚝 갖다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중앙청에, 경복궁에 다 또 백두대간에 민족 정기를 끊는다고 산허리 다 끊어놓고 골도 파고 했잖아요. 민족 정기 조상의 어를 끊는다고 명당에다 묘쓰면 묘판에 뿌리 그랬잖아요. 그게 과거 일본이 우리한테 저지른 거예요. 그렇게 30년만 만들고 70년만 다독이면 영원한 일본 노예 된다. 그래서 저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국민 정신을 말살시키라 그랬어요. 국민 정신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 정신이 있어요. 선진국은 그게 있어요. 일본의 국민 정신, 공익인간, 두 번째 창의적 인간, 세 번째 책임적 인간. 그게 일본 사람의 국민 정신이에요. 공익인간. 그래서 걔네들은 나라를 위해서라면 활복제사를 할 수 있어요. 공익인간. 책임지는 인간. 그래서
윗사람이 잘못했어도 제 잘못입니다. 가미가자 특공대 사무라이 정신이 나올 수 있어요. 공의, 창의. 그래서 어제 만들던 그대로 만드는 현재는 전부 엉터리다라는 일본 사람들의 근성. 창의적인 근성. 현재는 전부 엉터리다. 유지할 수 없는 진리는 버리는 게 진리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미국은 미국의 국민정신 뭐예요? 정치가 아니에요. 유럽 애들은 어떤 정신이 강해? 독일 같은 자립 아니에요, 자립. 왜? 우리나라 국민정신 뭐예요?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전무후무한, 지구촌에서 전무후무한 경제개발의 신화를 이뤘던 건 저 정신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근면, 자주, 협동, 새마을 정신. 그거로 뭘 할 거냐? 잘 살기 운동할 거다. 잘 살기 운동은 뭐냐? 새마을 운동이다. 얼마만큼 잘 살게 하냐? 경제개발, 3차 5개년 계획만큼 잘 살게 할 거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슨 돈으로? 대일청구권 갔다가 고속도로 만들고 동맥경, 민족의 동맥 아니에요. 경부고속도로. 네. 포철 만들고 그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은 새마을운동, 한국 새마을운동 깃발 그대로 꽂고 새마을운동은 지금도 하는 게 그래서 그거예요.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경제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정신을 일깨웠다, 이게 정신을. 국민 정신을. 근데 근면 자조협동. 그 좋은 것, 그냥 계승을 해야죠. 네. 문민정부 한다고 없애버렸잖아요. 네. 정신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는 나라에서. 옛 어른이 아니면 집안에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문안 가서 보호자한테 물어보는 게 첫 마디가 정신이 있으신가 물어보잖아요. 정신이 없으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휴, 돌아가시는 게 나은데. 없으면 죽는 게 낫다는 게 정신이에요. 근데 한국 국민정신 뭐냐고요? 일본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공익인간, 창의적 인간, 책임지는 인간. 한국 훌륭한 사람 기준 뭐냐고요? 한국의 훌륭한 사람 기준, 국민 정신 없잖아. 정신이 없는 나라에 산다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이게요. 여기에 넣고 돌리면 영원히 설계를 갖고 살 수 없는 노예가 된다. 그러니 여기 넣고 돌려라. 그래서 국민정신을 빼버렸어요. 일제가 홍익인간 정신을 빼버렸어요. 네 번째가 뭐냐? 가족끼리 뭉치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지구촌에 유일하게 동족끼리 갈라져 있는 나라 어디? 우리나라 아니에요. 남과 북이 갈라져 갖고 지구촌에서 동족끼리 서로 못 잡아먹어 갖고 으르렁거리는 나라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갈라지고 싶어서 갈라졌냐 이거지. 우리가 갈라지고 싶어서 갈라졌냐 이거지. 예.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진짜로 정말로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아까 4대 강국이 다 원할까?
곰곰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편이 더 많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교육도 교과서도 인생이 뭐다? 없어요. 사람이 뭐다라고 교과서에서 배워보셨어요? 사람이 뭐다? 교과서에 사람이 뭐다? 없어요. 대전에 가면은요, 신탄진에 가면 교과서 박물관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생겼어요. 생기면서 제가 사람이 뭐다를 가르쳐 준 교과서가 있나, 거기 가서 일주일을 자고 먹으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없어요. 교과서에 사람이 뭐다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답게 산다고 막 외치잖아요, 지금. 사람의 종류는 5천만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뭔지를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뭐다라고 안 가르쳐 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 사람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재작년인가 싱가포르 대학에 한 번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더라고. 한 학생이 한국엔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냐요.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던 나라라는 거예요. 창피하더라고. 지구촌에서 자살률로 챔피언 먹은 나라. 36.7명 하루에. 예. 그 다음에 교과서 박물관에 가서 가정이 무언가를 가르쳐준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봤어요. 가정이라는 책은 최근까지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가정이라는 책 속에 뜨개질 하는 거, 바느질 하는 거, 버섯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있어도 가정이 뭐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가정을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된다. 가족의 구성원은 뭐고? 없어요. 경쟁력 있는 가정이 한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가정 파괴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질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혼율이, 가정 파괴율이 제일 많은 나라. 이혼율 OECD 국가 중에서 챔피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예. 가정이 뭐다? 안 가르쳐 줬어요. 기업 없어요. 교과서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기업이 뭐다? 기업. 기업체에 들어가서 물어봐요, 제가. 기업이 뭐다라고 가르쳐 주더냐?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국정교과서에, 의무교육 교과서에 이게 다 나와야 되잖아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기본이잖아요. 없어. 그러니 기업에 들어가도 기업이 뭐다라고 가르쳐 주질 않아요.
못 가르쳐 주는 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뭔지를 안 가르쳐 주고 기업이 잘 되게 행동을 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국가. 국가가 뭐다? 예. 이거 교과서에 안 나와요. 제가 12.6 사태가 터지던 날, 12.6 사태 뭔지 아시죠? 12.6. 박정희 대통령 이거 하던 날, 네. 그날 자교문이라는 데에서 지금 저 남양주 교문이라는 데에서 국제성공연합연수원에서 법계통의 그 공무원들 강의를 하는데 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헌법 1조 뭐냐고. 그건 교과서에 나와서 알더라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뜰다는 표정으로 대답을 안 해요. 없어요.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교과서에.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국가관이 성립이 안 되니까 기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뭔지 모르니까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실업률, 기업 도산율.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벌어 갖고 가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같으면 남편이 실패를 해도 그야말로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광주리 장사라도 해서 애들 먹고 살릴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광주리에다 복숭아, 참외 이렇게 농장에 가서 밭에 가서 떠다가 꽃보리 오고, 꽃보리가 뭔지 아세요? 보리쌀 되기 전에 그놈하고 바꿔갖고 오다가 주막에서 주점에서 막걸리 한 주전자 받아갖고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여보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 재기할 수 있어. 내가 뒷받침할게. 오늘 하루 고생 많고 고민도 많이 하셨죠. 막걸리 한 잔 드세요. 그 막걸리를 받아 잡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지금 선해요. 근데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 돈 못 벌어오면 남편 데리고 살아요? 안 데리고 살아요? 안 데리고 살지요. 잘 아시네. 가정 파괴율 1등이에요. 네. 자살률 1등이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바퀴에 넣고 일제 36년 사안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국가관 없애라. 너 꿈 설계해라, 목표 설계해라. 그렇게 일제가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끌어다가 시키는 것만 하고 돈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시 교육을 해서 민족사관을 정립을 하고 자기 인생을 설계할 줄 알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직장은 우리 한국 많은 사람들한테 잠재되어 있는 직장 의식은 일을 적게 하고 노동력을 조금 팔아먹고 돈은 많이 받는
그런 장소로 잘못 인식이 되어 있다. 바로 잘 길들여진 노예 근성 때문에. 노예 잘 길들인, 이렇게 하면 노예가 된다 이거예요. 노예가 되니까 영원히 목표 설계, 기준 설계 할 수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니까 요 바퀴에 넣고 돌려라 하는 게 이 노예 프로세스예요, 이게. 그래서 교육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날까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사람한테 품질관리 기법을 교육을 해서 잘 됐으니까 한국 사람 너희도 우리도 품질관리 기법 교육하면은 잘 될 거다. 왜 돈 주고 교육시켰는데 우리 회사 품질은 향상이 안 되느냐라고 족친다 이거지. 그러면서 네가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스명수, 활명수 먹어서 배가 났는데 너는 왜 안 났느냐? 네 배가 틀렸다 이거지. 원인이 틀린 게 아니라 약이 처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품질 경영은 원인이 잘못돼서 처방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렴치한 분량이 99%가 가까이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니까. 사람이 노예 프로세스. 그래서 국가 간이 역사적으로 보면 986회로 나와요. 국권 침탈을 받은 게. 우리 국권 침탈이 뭐예요? 우리나라 정치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피면은 그래서 우리 발전하면 그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지. 해갖고 우리나라가 이대로 하려면 옆에서 너 인마 안 돼. 가까운 예로 2조 500년 역사를 봐도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세자 책봉을 하면은 그냥 왕이 됐어요. 세자 책봉을 해갖고 허가 맡으라 비단 금붙이 은붙이 싸들고 결제 받으라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죠. 그게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예요. 대통령 비근한 예로 대통령 하려면 어디로 대통령 돼갖고 어디로 인사 가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이 말살됐어요. 네. 통영함, 장수함, 아니 가짜 대포를 갖다 넣고, 네? 가짜 잠수함 부품 갖다 넣고, 국가 몰라요. 이거. 돈 줄게 팔아라 하면 다 팔아요. 조선 기술, 자동차 기술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어요? 조선 기술로 팔아먹었더니 나라 국가 경쟁력을 가져야 될 제1의 주력 산업이 조선 산업이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국민 정신이 해체된 거예요, 해제된 거예요. 예. 가족의 화합이 봉쇄가 됐고 가정 파괴, 친족 살해, 성폭행, 텔레비 보기가 민망할 만큼 세상의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돈 줘서 안 주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찔러 주겠잖아요. 자식 낳아서 어떻게 해요? 죽여갖고 소포로 붙였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극히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일처럼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이 굴레를 우리는 노예의 굴레를
잘 길들여진 노예근성의 프로세스를 그 속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기준과 목표와 행동이 부재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파요. 지금 남한이 잘 사는 이유밖에 이북이 싫어하는 이유가 남한이 잘 산다는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죠? 뭘 잘못했어요, 남한이? 근데 계속 불바다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원자탄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잘 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선진국 같으면 어떠냐. 사촌이 땅 사면, 아이고, 엉아, 사촌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땅을 샀어? 나도 땅 사는 노하우 좀 가르쳐줘. 나도 땅 사게. 그래서 사촌끼리 잘 살아보자고. 땅 샀어. 포도 심을 거야? 썩은 포도 내버리지 마. 내가 싸게 사서 포도주 공장 해가지고 포도주 팔게. 아니, 썩은 포도라도 한 송이 더 얻어먹는 게 좋은 거지. 그놈을 씹어 돌려갖고 거꾸로 틀어야 내 속이 풀리는 그 심성이, 그 성미가 근본은 뭐냐. 사촌끼리 땅, 가족끼리 뭉치지 못하게 해라. 해야. 빡치기 시키는 거예요. 힘 빼기. 막말로 통일한다고 그래봐요. 평화통일 된다고 그래봐. 지구촌에서 이렇게 봐봐요. 평화통일 되면 한국을 얕잡아보고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나 보시라고. 없잖아요. 근데 갈라져갖고 힘 빼기 작전하니까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품질이 파렴치한 분량이 나오는 그 이유는 잘 길들여진 노예 근성의 프로세스에서 뭘 설계를 할 줄 모른다. 내 업무에 대해서 우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이 버려야 될 이 4대 노예 근성, 이게 뭐냐?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변화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말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기능 신발 시대가 오면서도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대비하지 못하면 망한다 했어도 나는 2만 평이라 안 망해, 2만 명이라 안 망해 하던 그 기업들이 다 무너진 이유가 바로 변화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변화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관역에 대해서 활을 쏴야 되는데 바람의 세기만큼 우측으로 쏠까 좌측으로 쏠까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네. 기준이 안 서니까 활이 나가요, 안 나가요? 못 나가지. 안 나가는 게 못 나가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 잘못되는 일 우리 같은 서민이 봐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책임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어느 군에선가 모노레일인가 뭐 경전철인가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해놓으니까 한 달에 뭐 몇백억씩 적자 나서 물어줘야 되게 생겼대요. 근데 물어주다 못 물어주니까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부한테 물어줘야 된다. 정부는 돈 찍어내는 기계예요. 세금보다 정부도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있냐, 이게 거기. 책임지는 사람이 있냐, 이게요. 그렇게 그 꼬라지가 됐어도.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한다니까 어디도 경전처럼 한다. 어디도 뭐 노래 한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품질 관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품질 경영 시스템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노예 굴레를 벗어서 기준과 감각과 기준과 목표를 설계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시하고 체크하고 다시 설계하고 액션 플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원인은 우리는 잘 길들여진 노예 근성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렴치한 불량의 연속이다. 20년 된 자동차 부품 문자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20년 전에 생긴 불량이 똑같은 불량이 지금까지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좋겠냐 이거예요. 바로 사람의 품질을, 인성의 품질을 혁신시킨 바탕 위에 품질관리 기법을 넣는 한국적 품질 경영 시스템으로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